오늘 팩트진검승부 추르면 시간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코너가 팩트체크이죠. 가짜뉴스 가려내고, 거짓에 가려진 진실을 알아내는 그런 건데요. 요즘 가짜뉴스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들이 많은가 봐요. 김준일 대표. 예, 사실 지난 대선 때 가짜뉴스의 진원지의 상당수가 다 정치권이었거든요.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진실인 것처럼. 근데 이거는 가짜뉴스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이제 네. 조작이죠. 가짜뉴스보다 한 단계 높은 의도된 조작이기 때문에 더 범죄고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예. 조작이고 범죄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요즘 그 정치가의 핫한 이슈가 국민의당 녹취 파일이잖아요. 공명선거 추진단장 맡았던 이영주 의원과 인터뷰 발언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 차례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고 가짜 뉴스인 건지 판단하실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가 뭘 알겠어요. 아빠가 하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대로 문재인 후보 측 민주당 측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고발에 나선 이유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워서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믿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 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 취업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은 더 이상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은 오늘 익명 뒤에 숨은 관계자를 동원해서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쏟아냈습니다. 근거 없는 인신 공격과 음해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경악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기문란 사범으로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고요. 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모든 것들이 제가 주도해서 이런 걸로 된 것처럼 이렇게 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마지막 인터뷰 내용은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6월 28일자 YTN 인터뷰한 내용을 들으신 겁니다. 두 분께서 방금 들으셨지만 음성 변조 녹취 5월 5일 날 국민의당 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 건이라면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인데요. 자,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 YTN 취재진과 만나서 억울하다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국민이 지금 억울하다고 했을 때 이해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팩트 테러, 팩트 폭행,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팩트를 가지고 국민의당에 정말 한방 좀 펀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은 국민의당이 변명하는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유미 씨의 단독 조작이고, 우리들은 다 모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한 게 증거가 조작된 걸로 돼 있으니까 특검을 하자. 이런 지금 앞뒤도 안 맞고 이 염치도 없는 이야기를 박지원 대표의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얘기를 먼저 한번 꺼내고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가 탄핵
때 네. 추미애 당시 대표가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아니라 형상 책임. 예. 이 탄핵에 그때 당시 김무성 이 의원을 설득할 때 예. 탄핵은 형사 책임이 아니라 형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 형상 책임이란 거는 자리에 걸맞는 책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자, 당시에 예. 이 사건, 이 폭로에 대해서 이 폭로는 문준용 씨가 특혜 취업을 했다라는 것보다 한 단계 위의 내용입니다. 네. 특혜 취업을 문재인 후보가 기획을 했다라는 엄청난 내용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 내용을 폭로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 당사자가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예. 그 형상 책임을 벗어나는 얘기죠. 그래서 예. 여기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느니 법원 판단, 법원 재판을 기다리니 그런 것들은 이 국민의 뜻에 응답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대표. 예, 일단 먼저 지금까지 나온 거를 팩트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네. 국민의당이 오늘 인터뷰한 그러시죠. 것과 네. 이제 처음에 이게 얘기가 나온 거는 4월 27일 날 예.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술자리를 가집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유미 씨가 내가 파순수 출신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다라고 이준서 씨한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미 국민의당에서는 꾸준하게 예. 특혜 의혹을 제기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가 솔깃한 거죠, 이준서 의원이. 네. 그래서 이준서 의원이 다음 날 4월 28일 날 예. 기자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예. 이런 사실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듣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와 봐라. 네. 이 증언만으로 안 된다라고 예. 하니까 다시 이제 이유미 씨한테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4월 30일 날 이유미 씨는 파순수 졸업생한테 들은 얘기다라고 이제 전달을 했는데 예. 그거를 다시 기자들은 이거 가지고 못 믿겠다 하니까 5월 1일 날 예. 이유미 씨가 카카오톡을 조작해가지고 그 예. 동생하고 아들 카카오톡 조작해서 했죠. 예. 그거를 보냅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또 받아보니까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녹취 파일을 달라라고 예. 한 거죠. 그러니까 5월 3일 날 이유미 씨가 조작을 해서 녹취 파일을 이준서 씨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예. 이준서 씨는 다시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유포를 한 건 아니니까 5월 5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가진 거죠. 예. 문제는 이제 하나만 더 포함을 하자면 네. 5월 6일 날 네.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예. 그래서 이유미 씨가 이제 불안을 느끼면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예. 당이 케어해줘야 된다라고 말한 게 이제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불안하다, 케어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예. 조작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베이스를 깔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마치 국민의당은 전혀 자기들은 몰랐다는 것처럼 예.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현재 상황이. 예.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이거 정황 증거만 듣고서 느끼기에는 이유미 씨가 당이 나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들으면 지금 이 사건이 상당히 확대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나로서도 이게 불안하다. 이거 어디까지 파장이 튈지.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지금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겠지만 언뜻 들으면 그냥 나이브하게 정말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이거 보호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좀 이제 꼼꼼히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일단 이 조작의 당사자인 이유미 씨에 대해서도 좀 짚어야 될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늘 이것은 이제 당 차원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한 네. 당원, 열성 당원의 문제인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네. 이분은 그냥 열성 당원으로 분류하실 수 있는 그런 분류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에요. 네. 일단 안철수 후보의 제자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당에 공천 신청을 해서 2012년과 2016년에 여수갑 안철수 후보의 예. 부인의 고향이죠. 예. 그런 거기서 공천을 2번이나 신청했던 예. 그런 분이고 예. 2012년 대선에 선거 회고록을 썼던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을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 후보 주변에 예. 측근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인데 예. 그냥 당원 열성 당원의 조작 이런 프레임으로는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 예. 국민의당 상황이 몇 번의 이
그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네. 발표됐다가 나중에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장 그 고용정보원 관련해서도 권양숙 여사의 친척이 예. 거기에 이 특혜 취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예. 했다가 알고 보니까 친척이 아니더라. 예. 이제 뭐 그런 그 밝혀지기도 했는데 예. 지금의 어떤 비슷한 양상인데 그 당시에도 적반하장이 있었습니다. 네. 주승용 원내대표가 오히려 고용정보원에 따지러 가요. 예. 본인들이 이제 허위 정보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 여기 제대로 안 하느냐 이렇게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발표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않았을 거냐. 이런 식으로 예.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데 예. 그런 식의 어떤 이 문제가 있다가 그리고 네. 이 문제는 당의 공식 보고 라인을 통해서 터진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밖에서 이유미 씨가 밖에 나가서 혼자 언론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제보해가지고 네.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당의 공식 보고 체계에 보고를 한 다음에 김인원 부단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도 이거는 나중에 이 국민의당을 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네. 당 차원에서 정말 큰 판단을 하고 보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비유를 좀 하나 드리자면 그러시죠. 만약에 제가 시사인에서 네. 안철수는 간첩이다. 예.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이 증거를 가져와가지고 이거 봐라.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 증거가 조작이었어. 그러면은 예. 저만 책임지면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예. 시사에서 공식 판단 체계에 의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편집국과 시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그 조작을 했더라도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책임이 반드시 있고 예. 보고 라인만 따지더라도 김인원 부단장 그리고 예. 김성호 수석 부단장 그리고 이용주 단장 그리고 장병환 총괄 본부장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상임 선대위원장이었던 예. 이 박지원 의원도 박지원 있고 의원. 그리고 또 예. 후보까지 있습니다. 예. 이 라인에서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예. 조작인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분들 명확하게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그런 표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대위에서는 이 정도 사안이면 보고를 안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이 정도의 예. 비난을 가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고재열 기자가요. 아유, 잘못 건드리면 오늘 국민의당 폭파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하는 모습이 예. 이미 지금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지금 이유미 씨만의 책임이면 우리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일단 우리 고재열 기자께서 후보라고 했고 특정인은 후보의 이름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일단 이게 쭉 올라가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서 올라가면 저 꼭대기까지 분명히 보고는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몰랐을까요? 저는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지 않고 이런 발표가 되었다면 네. 나중에 안철수 후보가 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라도 했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아까 그 보고 라인을 이제 당의 공식 보고 라인이죠. 예. 김인원 부단장, 공명선거 예. 추진단 부단장, 그리고 김성호 수석 부단장, 이용주 단장, 그리고 장병환 선대위 총괄본부장, 네. 그리고 박지원 상임 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보고가 된 뒤에 발표가 되어야 할 내용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준영 씨에 대한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전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대선이 사실 세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는 2012년 대선에 나왔고 네. 첫 번째는 2007년 당시 노동부였죠. 노동부 그 감사에서 그 정치권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루어진 일인데 거기에서 단 한 번도 문재인 후보가 이 특혜 취업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한번 넣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네. 하면 된다 이렇게 들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특혜 취업의 기획자가 문재인 후보다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주 수위가 높은 후보에 대한 최고 수준의 공격이 가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다 조작인 줄 몰랐다라는 그런 표현만 쓰시고 계시는데 네. 당시 보고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고 라인에 계신 분들이 네.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상상하는 그 선거대책본부 상황에서의 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최고위원이 녹취록 파일을 받아서
틀면서 네. 이 내용이 증거입니다라고 모든 선거대책위원장과 후보가 다 들었을 걸로 예.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후보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겠지만 적어도 선거대책본부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이거 그러면 됐어 확실해 공표하시오 라는 말이 나왔을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게 아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일 대표? 예,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네. 이제 최대한 그 국민의당의 어떤 변호를 이제 변론을 반영해서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고재열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많은 단계들이 있고요. 그 단계들 한 번 한 번이 다 어떤 거르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그 걸을 수 있는 단계가 6단계가 있는데 한 번도 그거를 거르지 못했다. 그 단계를 거치면서 거르지 못했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조직인 정당이 제 기능을 못했다. 그리고 이용주 뭐 의원이나 김인원 그 부단장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검찰이 그러면 제보 가지고 기소를 합니까? 최소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제가 이제 추론을 하기에는 만약에 이제 이게 조작이 당 차원의 조작이 아니라면은 오랫동안 굉장히 목말라 왔습니다. 이 제보에 대해서. 왜냐면은 문재인 후보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누군가 딱 이거 들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 이거는 맞는 거야라고 어떤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그래 이건 다 검증이 됐을 거야라고 밑에서 이미 올라온 거니까 검증이 됐겠지 하고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라인에서 전부 다 밑에서 검증했을 거야라고 편하게 믿어버린 거죠. 이런 실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뭐 어떻게 됐든 이거는 정당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점을 좀 팩트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제 정영전 교수도 그랬고 정영전 교수는 그런지 정확히 않네요. 김관영 의원이 문준용 씨가 특혜로 취업한 것은 팩트다 그랬습니다. 그게 팩트입니까? 취업한 게 팩트죠. 취업한 거는 근데 팩트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이 계속 이제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하느라고 이 사안을 비리의 일종으로 몰아가다가 보니까 이런 이제 무리수가 나는데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라는 게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용정보원장은 어쨌든 문재인 후보의 부하 직원이었던 출신이고 그리고 거기에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노동감사를 해보니 노동부에서 감사를 해보니 어쨌든 취업 과정에서 어떤 그 석연치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좀 미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발견돼서 그런 경고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 사실로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던 기간은 그렇게 14개월 정도로 오래지지 않았고 그런데 뭐 퇴직금은 많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 금수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을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에게 문재인 후보의 아들은 이런 특혜를 받고 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취업되는 게 비리이고 불법이었는데 그게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로 증거로 그 부분을 못 밝힌 겁니다. 그리고 특검을 가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 팩트인 거를 증명해서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증명하는 부분이 조작으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어제 정윤정 교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국민의당 안에서 두 가지 부류의 의원들이 나온다. 하나는 한 부류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면서 방어막을 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전혀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이거는 철저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누가 몰랐고 누가 알고 있었는지 구분은 바로 이런 대응 방식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사안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리고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특검으로 가자라는 거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특검으로까지 밝혀야 되는 진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책임 당사자예요. 이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인데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은 지금 책임을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옵션을.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도 당이 조작한 것으로 밝히면 그러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얘기하고 또 다른 분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충분히 사과를 하셔야 돼요. 예, 조작이잖아요. 어제 제가 김관진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로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철수 의원 비호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서 관여된 거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밝혀진 바가 조작인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 안철수 이 전 의원도 이 부분부터 나와야 돼요. 네. 자, 방금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 주시는 가운데 청취자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051번님, 감독 박지원, 연출 안철수, 주연 이유미, 이준서 아닐까요? 이렇게 하셨고요. 6000번님, 국민의당이 위한 발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가반란죄입니다. 1838번님, 지난 대선에 안 후보에게 한 표 던진 일이 있었는데요. 안철수 씨는 어디서 꽁꽁 숨어 계십니까? 직접 연관이 없다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 주십시오. 0481번님, 우리네 정치 현 주소이죠. 안철수 씨가 당선이 되었다면 지금 행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국민의당 쪽의 입장도 한번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저희의 장은 모든 분들에게 다 열려 있으니까요. 자, 다음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안철수 대표 전 대표의 대응책은 나와야 될 것 같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이유미 씨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볼 때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이제 혁신 문제가 나오는 재밌는 거는 김태일 교수의 이야기예요. 앞에서 청취자분도 들으셨지만 국민의당 김태일 혁신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유미 씨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로 문제를 계속 가두려 하는 그런 자세는 온당치 않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태일 혁신위원장께서 좀 사태의 엄중함을 잘 파악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뭐 예전에 2003년에 그 차떼기 그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과 비교해도 결코 그 중량감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치 공작을 직접 당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개인이 되든 어찌 됐든 안철수 후보의 측근이었고 그런 것들이 뭐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십몇 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지금 시각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분노에 차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당에 그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안이하게 당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계속 선긋기를 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좀 과감하게 혁신을 하고 사죄로 하고 반성도 하고 책임자 처벌도 하면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지 이 위기를 좀 극복을 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혁신해야 됩니까? 고재열 기자. 이 비슷한 사례로 지난 대선 기간에 SBS에서 세월호 관련 해수부 관련 보도를 하다가 마치 문재인 후보 측과 이 해수부 측과의 어떤 그런 미략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를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진상 규명을 했던 과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제 조작 정도는 아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취재원의 취재했던 내용을 가지고 너무 재단해버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느껴서 했는데 진상 조사를 할 때 외부의 전문가들을 불러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SBS 그 진상조사를 하면은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일반 시청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 책임을 그렇게 지금 했죠. 국민의당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런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당 차원의 조사라는 표현은 그냥 어떤 식으로든 이 변명거리, 해명거리를 찾는 작업으로밖에 보이지 사실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의 엄중함을 좀 인식하시고 그리고 이미 지금 조작으로 된 것, 그리고 조작을 잡아내지 못했던 것, 조작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준일 대표가 확증 편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간에 당이 조작에 관여했을 때가 사과하는 지점이 아니라 그 조작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 공세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일단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말 당이 관여했다 그러면 더 큰 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 사과를 하고 누가 더 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저는 여기에 아까 제가 그 보고 체계를 얘기해드렸는데 거기에 끝까지 가야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전 후보도 저는 지금부터는 시간을 실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그 SBS 아까 전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김성준 보도본부장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 보도본부의 최고. 그러면은 이거를 대입해 보면은 국민의당에는 누가 교체가 되거나 누가 해야 되는지가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8700번님, 국민의당 의원들이 아무도 몰랐어도 조작한 이유미 씨의 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고서도 방조했는지 정말 모르고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안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6538번님, 녹취록 사건은 대선 판세를 뒤엎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판도가 바뀌어서 안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41.4%의 문 후보 찍은 유권자들이 가졌을 좌절감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박지원, 안철수, 이영주 씨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읽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당 분들이 들으시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참고하시고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상당히 좀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의당의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옛날에 김대엽, 이해창 후보 시절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 제대로 좀 반면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모습을 보면 저는 이거는 나만 살면 된다라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당이 살아야 된다. 당이 살아야 될 길을 가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는 분이 전혀 없어서 아쉬운데 정말 다음 정치에 어떤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이런 가짜뉴스, 조작뉴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은 정말 이 뼛속까지 조사를 마쳐서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예,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입니다. 훨씬 더 엄중한 문제라서요. 이거는 어쨌든 법대로 최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 문제고요. 가짜뉴스는 가짜뉴스, 사실 정치권에서 가장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어떤 정치권 자성의 목소리도 있어야 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엄중하게 팩트 체크를 할 부분이 있죠. 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상당히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5당 체제가 바람직한가요? 지금 이러한 정치판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구절 기자. 글쎄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의 부름을 받고 나왔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이 들어가라는 목소리도 좀 한번 잘 헤아려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하시는 분들 오늘 고재열 기자가 하신 말씀 잘 들으십시오. 국민의 부름을 받고 나오셨으니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시랍니다.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탄핵에 그때 당시 김무성 의원을 설득할 때 탄핵은 형사 책임이 아니라 형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 형상 책임이란 거는 자리에 걸맞는 책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당시에 이 폭로에 대해서 이 폭로는 문준용 씨가 특혜 취업을 했다라는 것보다 한 단계 위의 내용입니다. 특혜 취업을 문재인 후보가 기획을 했다라는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폭로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 당사자가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형상 책임을 벗어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느니 법원 판단, 법원 재판을 기다리니 그런 것들은 이 국민의 뜻에 응답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표. 일단 먼저 지금까지 나온 거를 팩트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국민의당이 오늘 인터뷰한 것과 이제 처음에 이게 얘기가 나온 거는 4월 27일 날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술자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유미 씨가 내가 파슨스 출신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다라고 이준서 씨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미 국민의당에서는 꾸준하게 특혜 의혹을 제기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가 솔깃한 거죠, 이준서 의원이. 그래서 이준서 의원이 다음 날 4월 28일 날 기자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듣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와 봐라. 이 증언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이유미 씨한테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4월 30일 날 이유미 씨는 파슨스 졸업생한테 들은 얘기다라고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기자들은 이거 가지고 못 믿겠다 하니까 5월 1일 날 이유미 씨가 카카오톡을 조작해가지고 그 동생하고 아들 카카오톡 조작해서 했죠. 그거를 보냅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또 받아보니까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녹취 파일을 달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5월 3일 날 이유미 씨가 조작을 해서 녹취 파일을 이준서 씨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준서 씨는 다시 기자들한테 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포를 한 건 아니니까 5월 5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가진 거죠. 문제는 이제 하나만 더 포함을 하자면 5월 6일 날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이유미 씨가
이제 불안을 느끼면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예. 당이 케어해줘야 된다라고 말한 게 이제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은 더 이상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은 오늘 익명 뒤에 숨은 관계자를 동원해서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쏟아냈습니다. 근거 없는 인신 공격과 음해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경악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기문란 사범으로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고요. 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모든 것들이 제가 주도해서 이런 걸로 된 것처럼 이렇게 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마지막 그 인터뷰 내용은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6월 28일자 YTN 인터뷰한 내용을 들으신 겁니다. 두 분께서 방금 들으셨지만 음성 변조 녹취 5월 5일 날 국민의당 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 건이라면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인데요. 자,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 YTN 취재진과 만나서 억울하다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국민이 지금 억울하다고 했을 때 이해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팩트 테러, 팩트 폭행, 이제 그런 표현들 하셨는데 팩트를 가지고 국민의당에 정말 한방 좀 펀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은 국민의당이 변명하는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유미 씨의 단독 조작이고, 우리들은 다 모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한 게 증거가 조작된 걸로 돼 있으니까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지금 앞뒤도 안 맞고 이 염치도 없는 이야기를 박지원 대표의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얘기를 먼저 한번 꺼내고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가 탄핵시킬 때 추미애 당시 대표가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아니라 형상 책임. 그런 식의 어떤 이 문제가 있다가, 그리고 이 문제는 당의 공식 보고 라인을 통해서 터진 사건이에요. 그렇죠. 밖에서 이유미 씨가 밖에 나가서 혼자 언론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제보해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당의 공식 보고 체계에 보고를 한 다음에 김인원 부단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도 이거는 나중에 이 국민의당을 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당 차원에서 정말 큰 판단을 하고 보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비유를 좀 하나 드리자면 그러시죠? 만약에 제가 시사인에서 안철수는 간첩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이 증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 봐라.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증거가 조작이었어. 그러면은 저만 책임지면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시사에서 공식 판단 체계에 의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편집국과 시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그 조작을 했더라도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책임이 반드시 있고 보고 라인만 따지더라도 김인원 부단장, 그리고 김성호 수석 부단장, 그리고 이용주 단장, 그리고 장병환 총괄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임 선대위원장이었던 이 박지원 의원도 있고, 그리고 또 후보까지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조작인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명확하게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표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대위에서는 이 정도 사안이면 보고를 안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이 정도의 비난을 가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고젤 기자가요. 아유, 잘못 건드리면 오늘 국민의당 폭파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하는 모습이 이미 지금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지금, 이유미 씨만의 책임이면 우리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 고재열 기자께서 후보라고 했고 특정인은 후보의 이름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일단 이게 쭉 올라가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서 올라가면 저 꼭대기까지 분명히 보고는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다. 몰랐을까요?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불안하다, 케어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예. 조작이라는 그런 베이스를 깔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마치 국민의당은 전혀 자기들은 몰랐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예.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이거 정황 증거만 듣고서 느끼기에는 이유미 씨가 당이 나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들으면 지금 이 사건이 상당히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로서도 이게 불안하다. 이거 어디까지 파장이 튈지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지금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겠지만 언뜻 들으면 그냥 나이브하게 정말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이거 보호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좀 이제 꼼꼼히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이 조작의 당사자인 이유미 씨에 대해서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늘 이것은 이제 당 차원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한 당원, 열성 당원의 문제인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열성 당원으로 분류하실 수 있는 그런 분류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 안철수 후보의 제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당에 공천 신청을 해서 2012년과 2016년에 여수갑 안철수 후보의 부인의 고향이죠. 그런 거기서 공천을 2번이나 신청했던 그런 분이고 2012년 대선에 선거 회고록을 썼던 분이에요. 그런 분을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 후보 주변에 측근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냥 당원 열성 당원의 조작 이런 프레임으로는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 국민의당 상황이 몇 번의 그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발표됐다가 나중에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그 고용정보원 관련해서도 권양숙 여사의 친척이 거기에 특혜 취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알고 보니까 친척이 아니더라. 이제 뭐 그런 밝혀지기도 했는데 지금의 어떤 비슷한 양상인데 당시에도 적반하장이 있었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가 오히려 고용정보원에 따지러 가요. 본인들이 이제 허위 정보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제대로 안 하느냐 이렇게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발표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데 오늘 팩트 진검 승부 추르면 시간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코너가 뭐 팩트체크이죠. 가짜뉴스 가려내고 거짓에 가려진 진실을 알아내는 그런 건데요. 요즘 가짜뉴스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들이 많은가 봐요. 김준일 대표. 예, 사실 뭐 지난 대선 때 가짜뉴스의 진원지의 상당수가 다 정치권이었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진실인 것처럼. 근데 이거는 가짜뉴스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이제 조작이죠. 가짜뉴스보다 한 단계 높은 의도된 조작이기 때문에 더 범죄고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작이고 범죄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요즘 그 정치가의 핫한 이슈가 국민의당 녹취 파일이잖아요. 공명선거 추진단장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인터뷰 발언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 차례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고 가짜 뉴스인 건지 판단하실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걔가 뭘 알겠어요. 아빠가 하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상대로 문재인 후보 측 민주당 측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고발에 나선 이유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워서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믿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 씨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집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